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거장이죠. 핑커스 주커만. 가수 헨리가 자신의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핑커스 주커만이 인종차별 발언을 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5일 뉴욕 줄리어드 음악학교 주최로 열린 온라인 수업 도중에 한국과 일본을 공개 비하한 건데요. 아시아계 자매 학생의 연주가 성에 차지 않았는지 한국인들이 노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자매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계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일본인도 노래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주커만은 행사 끝부분에서도 한국인들은 노래하지 않는다. 그건 그들의 DNA에 없다라고 또 한 번 언급해서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던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내한 공연을 7번이나 한 바이올린의 거장이 인종차별이라니요. 거장이란 표현 아깝습니다. 아무래도 그의 연주와 DNA는요. 차이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7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온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할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할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7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 의회가 부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에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경북도 의회 고우현 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예. 진중권 전 교수를 만난 사실이 공개가 됐어요. 예. 여기서 국민의힘 입당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네. 모 라디오에 나와서 나 사실 윤석열 전 총장 만났다. 네. 국민의힘이 이렇고 입당에 대해서 이렇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진 전 교수가 열일을 다 해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열일을 해줬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그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그 뭐 여러 가지 무수한 이슈 때문에 네. 조금 뭐랄까 추세적인 측면에 걸려 있는데 네. 그 상황을 진중권 전 교수가 자기가 만나서 이제 그 대신 전달함으로써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컨셉도 지켜가면서 앞으로의 프로젝트, 앞으로의 진행 상황과 다 이야기를 해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가족에 연루된 워낙 많은 의혹들이 있어서 직접 입을 열기 솔직히 좀 곤란한 상황인데 그걸 그렇죠. 대신 예. 진중권 전 교수가 해줬다고요. 예, 그렇죠.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은 진중 교수는 이제 이미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국민의힘에 당장 들어갈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왜 열일을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냐면은 네. 진 교수가 설명을 해줍니다. 예, 이분이 가진 자유라는 화두가 있지 않나. 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 이런 식의 시장만능주의나 이런 자유시장주의 쪽과는 결이 좀 다르다. 네. 라고 진 교수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조금 더 밖에 있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출마 선언문이 미래지향적이기보다 옛날 보수의 냄새 난다라고 지적을 했다 자신이.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자신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메시지에 자칫 옛날식 보수로 회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 네. 이거 진 교수의 입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의 의중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열리 다 해준 진중권 거죠. 교수는 왜 이렇게 열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윤 전 총장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는 말에 언제든지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네. 진정 교수가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세적인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네. 입장이 정리가 되면은 공세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 진 교수가 자기 역할 열리를 대신 해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진중권 교수의 입에 또 다른 어떤 말이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 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만찬을 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렇게 전격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8시에 발표했죠.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정정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만났냐가 왜냐면 지금 방역 4단계니까 네. 여러 사람 만날 수 없고 이준석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가 한 방에서 만나서 네. 스피커폰을 켜고 네. 그 옆방에 민주당의 고용진 대변인과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이 옆방에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편성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대표끼리 서로 우리 100%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예상치로는 양쪽 당,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더 크니까 네. 그 양쪽 당도 잘했다고 박수치면서 뭔가 한 것 같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1시간 33분 동안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예 원내 지도부하고 전혀 이야기를 안 나눴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해서 네. 반발이 불거져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100분 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정 발표가 났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남겼고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더 이야기 나눈 것이 지구당 부활, 네.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여기에 또 뜻을 같이 모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일단은 재난지원금이니까 거기에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난지원금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재난지원금 내용을 합의하려고 만났던 건 아닌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각 당 쪽으로는 이제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네네. 당 대표끼리는 어떤 뭘로 하자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죠. 네. 두 사람만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게 한쪽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물러졌다라는 것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는 타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당의 그 어떤 의논도 거치지 않고 혼자서 결정을 해서 당의 반발이 굉장히 컸던 건데, 근데 네. 당대표가 이렇게 다른 의견을 본인과 다른 의견을 합의했다고 해도 이 정도로 비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수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례도 없었고, 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야기해서 서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바깥으로 확 드러나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준석 신드롬이라는 손풍이 막 불다가 갑자기 취임 한 달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33분이 아니라 1시간 15분 동안 이루어진 회동이고 33조 원 추경을 대폭 손질한 거네요. 이것이 불통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김지원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 체제다. 예, 당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대로 보장한 것이고 네. 추경은 원내대표 소관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 취임하겠다 영선 의원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죠.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선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당 지도부라든지 이런 데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이런 보도나 이런 당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실은 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뭐 당대표가 보병처럼 싸운다더니 지난번 중국 중국 대사 면전에서도 홍콩 문제 거론했다더니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꼬집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대응을 하지 않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전략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총액을 늘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 측의 국민의힘 쪽이요.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전제해 두고 그 대신 80%로 80%에서 100%로 늘릴 경우 1인당 25만 원 책정된 재난지원금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쓴다는 문구를 그러니까 남는 재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쓰겠다라는 문구를 송 대표 협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냐? 이 질문에는 뭐 그런 얘기 답변도 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송홍길 대표하고 자기하고 얘기했던 고민이 네. 제대로 전달을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이 1시간 15분 동안 서로 머리 맞대고 이 재원 조달 재난지원금 조달을 재난지원금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합의를 해서 발표까지 했고 더군다나 이것이 민주당 쪽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황보숭이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네네. 그래서 기자들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전달받은 대변인들이 얘기를 한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같이 이야기한 거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된 것인데 이거를 의도를 제대로 못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송 대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네. 이준석 대표 이해도 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네네. 지금 전격적으로 당내에서 공격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당내 원내 지도가 사전도 의논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했던 거에 대한 반발에 네. 한 발자국 내지 두 발자국 정도는 물러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리더십이 검증대 올랐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당에도 불똥이 튀었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당도 네. 사실은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세 후보는 송영길 대표 잘했다라고 환영을 했는가 하면 네.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엉뚱한 합의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비판의 수위가 네. 사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수위보다 훨씬 더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은 이미 이전에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고 서로 간의 입장 잘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완충지대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불똥이 튄 건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 재난지원 관련돼서는 아마 이번 본경선 더 나아가선 대통령 선거의 아젠다까지 연결되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계속 될 때마다 갈등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그렇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홍남기 부총리는 반대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센 발언들이 나와서 네.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100%로 간다. 뭐 이렇게 그렇게 결정하면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네. 길을 내는 것은 정치가 내는 것이고 정부는 국회가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정부가 반대해서 국회가 결정을 못할 정도로 하면 안 된다라고 콕 집어서 아예 그 홍남기 부총리한테 압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홍 부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취지는 잘 새겨 듣겠지만 네. 저는 재정 운용이 그렇게 정치적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면 충돌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거기서 장관이 나와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그것도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정부와 여당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면 충돌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반대했는데. 예, 이렇게까지. 네. 예. 그러니까 그 홍 부총리 이야기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소득 1분위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20% 감소했지만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요. 네. 소득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없었다. 근데 그 소득 상위 20%가 포함해서 돈을 줘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우회하지도 않고 네. 천천히 이야기하고 아주 바로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양당 대표의 합의가 100% 지급에 한다 하도 반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도 네 그렇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양당이 문제가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어버리는 네. 예전에는 생각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네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난하구나.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왜 쉬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국민들 여론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본선 후보자가 6명 결정이 됐어요. 예. 11일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 건데 먼저 이 6명 예상하셨나요? 저는 사실 김두관 의원이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6위가 워낙 치열했어서,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김두관 그 후보에 대해서는 PK에서 그렇게 많이 지지했다고. 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좀 안타까운 거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니까. 네. 지역민들이 조금 좀 마음에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TK에서 지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원 단계에 따라서 이 후보자별 득표율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공개 안 했죠. 네. 근데 찌라시가 제가 방금 지지 많이 했다라는 거는 네. 김두관 후보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찌라시가 참 많이 돌았다고 하는데 받아보셨죠? 5가지 버전이 돌아다녔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네.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네. 서로 이게 맞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안 믿었죠. 차이가 큰가요? 예, 차이가 컸습니다.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 거고, 지금 돌아다니는 찌라시는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근데 또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에 신청을 해서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조금, 역선택을 하라고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진두지휘라는 셈이거든요. 네. 이건 조금 정치도 이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비 경선이 끝나고 본 경선 들어가는 상황이 또 모르는 것이 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그 본 경선 들어간 6명으로 나눠졌는데 그 전에 예비 경선론에서는 경선 연기론이 이재명, 추미애, 박용진 연기 불가했고 본 경선에서는 지금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하자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재명 후보 외에 대부분 연기론에 찬성하는 모습, 그러니까 박용진 추미애가 연기 불가해서 연기하자는 쪽으로 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반 이재명 연대가 더 넓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김재원 최고위의 통해서 역선택 소위 이재명 후보 측에는 공작까지 이야기하는데 네.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경선 연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만약에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치고 났으면 문제가 커질 텐데 네. 이재명 후보가 당에서 연기 결정하면 따라야죠 하면서 한 발 뺨으로써 갈등이 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연기론과 또 이제 김재원 최고가 이야기했던 역선택 관련된 이런 일들이 2주 후에는 다시 한번 벌어질 것이다. 네. 제가 요건 말씀드릴게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2주 후에 예. 또 반복될 것이다. 이제 또 반복됩니다. 예. 역선택의 우려는 참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이런 SNS에 올린 거잖아요. 인증 사진을. 이걸 그렇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민주사회에서 내가 내 정치 의지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 네.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조금 추미애 후보를 지지해서 추미애 후보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을까요? 정치 지도자로서 네. 국민들 볼 때 더 이상 그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 네. 좀 깔끔하고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런 반응일 거 당연히 다 알았을 거고 국민들도 네.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예상이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뭔가 이거는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은 이럴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빼박이고요. 네. 빼박이라 표현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가장 경선에 나와서 국민의힘 쪽 후보와 극과 극으로 성향이 달라지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가장 그렇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네네. 경우 그렇게 된다면은 제3지대에 있는 만약에 윤석열 최재형 후보 단일화가 된다라고 제3지대가 올라오고 네. 당은 그야말로 분해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네.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또 아니까 또 김남국 의원이 네. 김재원 의원의 굉장히 세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는 네. 그런 일들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보좌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처리 과정의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 판단으로 양향자 의원 제명을 결정했어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한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가 제명입니다. 그런데 네. 제명의 근거가 아예 언론에다가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다. 인터뷰를 했어요. 네. 2차 가해 명백하죠. 네. 그리고 이제 가해 행위가 굉장히 중대하고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거 명확한 것이고요. 또 이제 그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다른 데 가서 일하지 않는 내가 취업시켜줄게 하면서 취업을 알선을 제안한 것은 회유라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 이제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건 충격적이고 양향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네. 더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최고위 보고와 의원총회 과반수 찬성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양향자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은 오늘 구속이 됐더라고요. 예, 구속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양향자 의원은 그러면 지금 따로 입장을 냈나요? 윤리심판원에서 나가서 스스로 해명은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과연 이제 제대로 먹힐런지 왜냐하면 보좌관과 동료 성추행 혐의의 양향자 의원은 침묵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은 없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네. 민주당이 긴박하게 이렇게 제명 결정을 한 것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대응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명 결정까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더군다나 그 범죄를 저지른 직원 A씨가 사촌이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을 취업 알선 회유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으니까 저희가 또 다루려고 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버터로 미국 빌보드 차트 100 핫100 네. 7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지금 또 세웠어요. 정말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몇 주까지 예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네.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퍼미션 투 댄스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아미들 입장에서는 이 버터가 몇 주까지 하고 그다음 신곡 나오면 그거 1위로 몰아붙이자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그래서 버터가 지금 7주 하고 그다음 퍼미션 투 댄스로 소위 바통터치한다라고 예 이야기를 사실은 멤버 중에 슈가가 먼저 얘기했고요. 네. 예 그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번 주는 어쨌든 그 퍼미션 투 댄스는 그 집계 포함이 안 되고 다음 주 집계 포함되니까 만약에 다음 주 집계에서 그 뭐랄까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가 네. 바톤 터치를 하든지 1, 2위를 나눠갔든지 네. 현재 2위를 하고 있는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리고 그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방탄소년단은 한국 사람인데 왜 자꾸 영어로만 발표하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방탄소년단 발표한 377곡 중에 영어곡은 3곡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이너마이트, 버터 그리고 이제 퍼미션 투 댄스 이 3곡밖에 안 돼 영어곡은. 네. 다 한국말로 하고 중간에 영어 섞어 있는 건데 이제 미국 주류 라디오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곡 냈는데 이 3곡이 이렇게나 인기가 많은 거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버터보다 퍼미션 투 댄스가 노래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퍼미션 투 댄스를 들은 이제 많은 아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되게 신나는데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방탄소년단이 이제 의도하는 거는 그 춤추는 데는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는다. 네. 네가 있는 데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춤추고 즐기고 우리가 나중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정말 더 즐기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네. 아미들을 비롯한 팬들은 그게 뭐 가슴 벅차든 그런 배려에 대해서 가슴이 뜨겁든 뭐 하든 간에 그 리액션하는 사람들까지 다 보면은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소중했던 것이 다시 기억이 나니까 네. 예 그것이 다 좀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버터를 좀 더 가겠네요. 우는 것보다는.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가 3회 했고요. 네. 피처링에 참여했던 세비제 러브가 1회 했고요. 라이프 고즈온이 1회 했고 지금 버터가 7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없이 총 12회 핫백 1위를 달성한 상황인데 퍼미션 투 댄스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판도를 바꾸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명실상 근데 지금 굉장히 미국의 기존 강자라고 일컬어지는 가수들도 서머송을 계속 냈거든요. 네.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1등한다는 것이. 근데 워낙 지금 방탄소년단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룹이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1등 안 해도 빌보드에 올라간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쵸. 굉장히 영광인데 네.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서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대기록을 세운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 예. 네, 또 올라가면 또 다른 대기록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평론가 함께 했고요.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틀린 그림 말고 털린 그림.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벤트 응모만 하면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빨리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신분증을 그냥 막 주시게요?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택배위 이름과 주소까지. 일상 속 털린 그림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8일이죠. 경상북도의회가 부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52년 초대의회를 개원했지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됐죠. 이후에 1991년 7월 8일 부활했고 어느덧 30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고의현 의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시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8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많은 안건들이 처리가 됐는데 1년 맞아서 소회부터 좀 여쭐게요. 예. 후반기 도에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던 시기에 출범하여 여러 현안들을 챙기고 또 해결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극심한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를 비롯하여 정치적 지형 변화, 반복적인 일본어 도발 등 대내외적으로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네. 이러한 시기에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도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밤낮으로 직무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활동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로 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극적으로 이끌어낸 것은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가 지방자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라서 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의미 있는 해기도 하잖아요. 예. 네, 기념식도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0주년을 맞은 의미와 주요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1952년 초대 도의회가 개원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된 이후 30년 만인 1991년에 제4대 도의회가 다시 개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도의회가 다시 부활한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와 함께 올 1월에는 지방의회의 오랜 수원이던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이 규정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사무기구에 대한 의장의 운영의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도의회는 현재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타 시도 도의회와의 협력으로 지방분권의 가속화에 힘을 실을까 합니다. 네.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규정됐다. 이것도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북도의회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잖아요. 인사권 독립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됐나요? 예, 도의회는 지난 5월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으로 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입법 지원 인력을 각 상임위로 전면 배치하여 보다 면밀하고 수준 높은 입법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급 의정 지원 담당관 및 인사팀을 신설하여 역량 강화, 공보, 그다음에 인사 기능 등을 강화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발족하여 신설된 인사팀과 함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의회 본연의 입법 정책과 견제 기능을 높이도록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20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분권을 선도해 나가는 선진의회로 나가겠습니다. 네. 또 경북도에서는 저출생, 지방 소멸이 참 큰 걱정거리잖아요. 예.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망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로크로스가 발생했으며 네. 학계 추산을 또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 경북은 19개 시군이 소멸 위험에 직면하는 등 소멸 위험도가 전남에 이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 의회 의장 시비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도의회에서도 지방소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결국 국가소멸로 귀결되는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에 중앙과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는 향후 10년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절박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이 이렇게 지방소멸이나 저출생의 문제 해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요.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느껴지는데요.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네, 의장님께서는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난 4월 말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간의 행정통합이 다소 성급하게 추진된 반면 시도민의 공감대는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되었습니다. 12%도 안 되는 수도권 면적에 인구와 산업, 자본이 모두 집중되어 있고
분명한 효율적이고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행정통합이 경북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방향인지는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적사업 유치, 공동대응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통합이 재논의 될 수 있겠으나 도에서는 지역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추진돼야 될 사안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예. 또 우리 지역의 최대 화두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 성공 추진 여부일 것 같아요. 지역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인데 신공항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세요? 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시도민의 간절한 열망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통합 신공항을 통해 지역 발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장거리 노선 운행이 가능한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최우선적으로는 국가 상위 계획에 항공,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규모로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에서는 통합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를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갖추고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겨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 정치권과 연계하여 예타 면제와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병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라서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도의회에서도 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외여비 전액 삭감하고 이 삭감된 예산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가 다시 또 위기잖아요. 예. 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회의 노력 또 대응 계획도 알려주시죠. 예. 먼저 최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어르신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도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감염병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건의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는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 회복 지원에 농업민 분야가 포함되도록 전국시도 의장협의회에 촉구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피해 최소화와 생계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코로나 이후에 경북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후반기 의장 취임하시고 1년이 지나서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요. 청취자분들께 또 지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예.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올 한 해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으로 보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역민께서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잘 해오듯이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일본의 영주권 도발 등 지역을 넘어선 여러 현안에 대해 중심을 잡아가겠으며 타 시도 의회의 중앙정부 등과 사안에 따라 공동 대처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커다란 변화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신뢰받는 의회,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의 변화와 의정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이었습니다.